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까지 냈습니다. 어떤 의도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 수 있는지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체포 적부심이 흔하게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그 이유가 실익이 없어서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체포 적부심이라는 청구 자체가 1년에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체포 적부심 사건은 37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구속 적부심이 2,206건인데 비하면 차이가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 구속 적부심에 비해 체포 적부심의 청구 건수가 낮은 이유는 효용성 문제 때문입니다. 실익을 볼 가능성이 낮다는 건데 네. 체포 기한 48시간이 지나면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텐데 굳이 체포 단계에서부터 체포 기간을 늘리면서 법리 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적부심을 냈을까요? 윤곽근 변호사가 밝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는 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건 관할권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시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뤄질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서부지법이 내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거겠죠?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공수처가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기각이 되자 서부지법에 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서부지법은 체포영장도 발부를 했고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선 중앙지법은 다를 것이란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동아줄로 중앙지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중앙지법마저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불법 체포 주장은 더욱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이 중앙지법에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앙지법이 실제로 부당한 체포였다라고 판단한다면 바로 풀려나는 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관저로 돌아갑니다. 법원이 체포를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체포 이전 단계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 국민들이 어제 목격한 그 대통령 체포의 모든 과정을 또다시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포를 주도한 공수처는 사실상 수사를 계속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를 떠나서 내란 수사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목격한 그 과정을 되풀이하거나 불구속 수사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반대로 중앙지법이 정당한 체포였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라면서 이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만약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이후 구속, 기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예정된 시간표대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